여러분, 우주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 그것이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증거가 속속들이 발견되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이야기는 바로 천문학과 물리학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이렇게 배웠죠. 우주에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관측할 수 있는 물질보다 훨씬 더 많은 보이지 않는 물질이 존재한다고. 바로 그 유명한 암흑 물질이죠. 이 암흑 물질은 우리 은하를 비롯한 수많은 은하들이 흩어지지 않고 뭉쳐 있을 수 있도록 중력을 제공하는 일종의 보이지 않는 접착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만약 이 암흑 물질이라는 것이 과학사에 기록된 가장 거대한 오해이자 착각이라면 오늘 이 영상에서는 암흑 물질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 충격적인 주장과 그 근거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첫째, 암흑 물질이라는 개념은 대체 왜 등장하게 된 걸까요? 시간을 1930년대로 돌려볼게요. 당시 스위스의 천체물리학자 프리츠 츠비키는 먼 은하단을 관측하던 중 믿기 힘든 사실을 발견합니다. 은하들이 너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던 거예요. 망원경으로 관측한 가시적인 물질의 총질량으로는 이 은하들을 그렇게 빠르게 움직일 만한 중력을 전혀 만들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자석도 없는 철가루가 순식간에 둥글게 뭉쳐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츠비키는 분명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질량을 가진 어둡고 다크 신비로운 물질이 더 많이 있을 거라고 추정했습니다. 바로 여기서 암흑 물질이라는 이름이 탄생한 거죠. 이후 1970년대에 베라 루빈이라는 천문학자가 우리 은하와 비슷한 수많은 나선 은하들에서도 똑같은 현상을 확인하면서 암흑 물질 가설은 점점 더 과학계의 주류 이론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암흑 물질은 관측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낸 가상의 개념에서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직접 본 적이 없었죠. 그럼 둘째, 정말 암흑 물질은 찾을 수가 없는 걸까요? 과학자들은 지난 9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이 신비로운 물질의 정체를 찾기 위해 말 그대로 혈안이 되어 왔습니다. 지하 깊은 곳에 거대한 검출기를 설치해서 암흑 물질 입자가 통과할 때 나올지 모르는 아주 작은 신호를 잡아내려고 했고, 거대한 강입자 충돌기로 입자를 서로 충돌시켜 암흑 물질이 만들어지는 순간을 포착하려고도 했으며, 우주 공간에서 암흑 물질이 서로 충돌해 감마선을 뿜어낼 것을 찾으려고도 했어요. 하지만 결과는 어떨까요? 지금 이 순간까지 암흑 물질의 존재를 직접적으로 증명한 실험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없다는 결과만 쌓여가고 있는 거죠. 이건 정말 이상한 일이에요. 분명 우주의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물질인데 왜 이렇게까지 증명하기가 어려운 걸까요? 점점 더 의문이 커지지 않나요? 이제 세 번째, 그렇다면 암흑 물질 없이는 설명할 수 없는 그 현상들은 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 걸까요?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기존 법칙의 수정이라는 발상입니다. 가장 유명한 대안 이론이 바로 수정된 뉴턴 역학, 줄여서 MOND라고 불리는 이론인데요. 이 이론은 아주 단순하면서도 혁명적인 발상에서 출발합니다. 우리가 중력을 계산하는 뉴턴의 법칙이 별과 은하처럼 매우 가속도가 작고 질량이 엄청나게 큰 거대한 스케일에서는 조금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해 은하의 회전 속도를 설명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유령 물질을 만들어내는 대신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중력의 법칙 자체를 살짝 바꿔보자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MOND 이론은 많은 은하들의 회전, 곡선을 암흑 물질을 전혀 끌어들이지 않고도 아주 정확하게 설명해냅니다. 게다가 암흑 물질 이론이 설명하기 어려웠던 몇몇 관측 사실들까지도 매우 깔끔하게 설명해내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마치 퍼즐의 잘못된 조각을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하지 말고 퍼즐판의 모양이 원래 조금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 엄청난 의문이 드실 텐데요.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교과서에
암흑 물질을 당연한 것처럼 가르치고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암흑 물질을 찾는데 여전히 매진하고 있는 걸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복잡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암흑 물질 가설이 정말로 오랫동안 과학계의 패러다임, 즉 표준 이론으로 자리 잡아버렸기 때문이에요. 수많은 과학자들이 자신의 커리어와 연구 경비를 이 가설에 쏟아부었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연구 프로그램 전체가 암흑 물질의 존재를 전제로 돌아가고 있는 거죠. 만약 암흑 물질이 없다고 인정해버리면 지난 수십 년간의 연구와 투자가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주류 과학계는 MOND와 같은 대체 이론들을 쉽게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새로운 실험 결과가 암흑 물질 없이도 설명이 가능해져도 암흑 물질의 어떤 새로운 성질 때문이겠지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마치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던 시대에 배가 지평선 너머로 사라지는 것을 보고도 분명 특별한 광학적 착시 현상이겠지라고 생각했던 것과 비슷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최근의 몇몇 관측 결과들은 MOND 같은 대안, 이론이 오히려 현상을 더 잘 설명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어떤 은하들은 암흑 물질 이론으로는 전혀 설명이 불가능한 움직임을 보이는데 MOND는 그것을 매우 정확하게 예측해내기도 했습니다. 이는 마치 암흑 물질이라는 유령을 상상하기 전에 우리가 중력이라는 기본 법칙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부터 다시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강력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지금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하거나 아인슈타인이 뉴턴 역학을 보완한 것과 같은 과학의 대전환기의 시작점에 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우주에 대한 지도가 완전히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직면한 질문은 단순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보이지도 않는 유령을 쫓으며 우주 퍼즐의 빈칸을 메울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믿고 있는 법칙 자체를 다시 한번 겸허하게 들여다볼 것인가? 암흑 물질은 아직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미스터리의 해답이 존재가 아닌 이해의 전환에 있을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학의 역사는 우리가 한때 당연시했던 것들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수없이 증명해 왔습니다. 어쩌면 암흑 물질은 우리에게 커다란 교훈을 주고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바로 우리는 아직 아는 것이 거의 없다는 사실 말이죠. 이 영상이 여러분의 상식을 뒤흔들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비로운 우주에 대한 호기심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